안녕하세요, 타워월드입니다. 이번 영상도 파이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마이그레이션 소식은 이제 짧게 30초 이내로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플로어 파이 기준으로 현재까지 1030만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이 되었고요.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하루에 약 4만 개 정도 지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그렇게 빠르다고만은 할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평균 양은 락업량을 포함해서 지갑당 약 438파이가 들어오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슈로는요, OKX 거래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OKX 거래소가 공식적으로 추가 공지문을 내었습니다. 잠시 해석을 해서 읽어드리자면요, OKX 현물 거래 상장에 대한 추가 안내가 있습니다. 발표일은 2025년 2월 14일이고 존경하는 OKX 사용자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 프로젝트 팀의 요청에 따라 파이는 제한된 상장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며 일부 국가 및 지역의 사용자는 입금 및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관련 규정은 변경되지 않으며 여러분의 이해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OKX는 더욱 뛰어난 제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코어 팀이 직접 OKX에게 모든 국가에게 거래를 허용하지 말고 어느 국가는 제한을 하도록 지금 막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공지문 자체가 지금 중국어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예측을 하셨겠지만 지금 그 제한 국가가 중국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X에서 파이 뉴스를 보면요, 현재까지 이것은 중국 본토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OKX로 입출금을 중단한 다른 국가는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면은 지금 상당수의 이 중국 유저들의 불만의 글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공지가 중국적을 겨냥한 것이 지금 맞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OKX 측에 요청을 한 이유가 정확하게 이 파이 프로젝트 내부의 이슈 때문인지 아니면 파이가 미국 기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조건에 맞추기 위한 어떤 일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영상에서도 공유를 해드렸지만 중국에는 보다 더 특별하고 까다로운 이 KYC 시스템을 적용을 한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OKX 공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은 OKX 거래소 측과 이 코어팀이 타 거래소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조정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 이 표를 보면요, 지난주에서 가장 많은 전송을 기록한 주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GALY 지갑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밸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OKX 거래소 입금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1,882명으로부터 12만 번 이상의 입금을 받았고요. 그래서 총 3,100만 이상의 파이코인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파이 생태계에서 지금 텔톡이나 파이채몰 밸런스를 훨씬 뛰어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의 특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밸런스 2위인 이 텔톡 지갑과 그 다음 순위인 이 파이채몰 지갑을 보면요, 그 메인넷 지갑의 이 생성 날짜와 마이그레이션으로의 이 과정이 히스토리를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텔톡 지갑 GBU7 같은 경우는 테스트넷에서 2023년 4월 7일에 만들어졌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시기는 2023년 5월 10일이고요. 또 파이채몰 같은 경우는 2022년 6월 25일에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OKX 거래소 메인넷 지갑의 히스토리를 찾아보면요, 테스트넷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죠. 2025년 1월 24일, 즉 지난달에 바로 메인넷에서 생성이 된 지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어떤 마이그레이션의 히스토리도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반 파이 앱들 지갑 또는 우리 개인 지갑 히스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파이코어 팀에서 자체적으로 KYB를 진행을 해주거나 어떤 파트너십용 지갑을 만들어 내어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 오피셜 발표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 GALY 지갑에서 수많은 하부 지갑을 생성을 해서 이 OKX 거래소에서 각 유저들로부터 파이코인을 각각 따로 입금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스텔라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런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코어팀의 지원 없이 OKX가 단독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을 보았을 때는 현재 수많은 거래소가 파이 상장을 좀 공지를 하고 있지만 이 수많은 거래소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래소가 이 OKX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OKX 거래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에는 제한적인 상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 얘기는 이 오더를 따를 수 없는 거래소라면은 오픈 네트워크 이후로도 파이 상장을 과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단 파이 홈페이지로 가보면요, 오픈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면 파이오니어는 파이 웹사이트에서 KYB 검증된 비즈니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 KYB 페이지가 구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거래소가 파이를 상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KYB를 통과를 하고 코어팀의 허가를 맡은 거래소만 파이를 혹시 상장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X 소셜 미디어를 보면요, 여러 찌라시가 돌고 있긴 합니다. 물론 오피셜이 아니고요, 이거는 무시를 해도 되는 찌라시이긴 하지만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면요, 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 롤 계정을 보자면요, 방금 들은 바에 따르면 파이를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KYB를 통과를 해야 파이 상장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KYB란 무엇인가요? KYC는 고객을 아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KYB는 사업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이가 모든 국가 정부를 준수하고 거래소와 기업 활동의 합법성을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이빗이 파이를 상장을 고려하는 대신 바이빗은 파이 코어팀의 이 KYB를 통과를 해야 되며, 통과하지 못하면 불법 상장으로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이 바이빗 거래소 CEO가 화를 내며 횡설수설했던 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빗 대표가 이 뜬금없이 인터뷰에서 파이를 맹비난했던 이슈 모두 아실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 자연스럽지는 않았죠. 이 시장에는 이미 수천 개 이상의 암호화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상장을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요. 파이 이야기가 나오자 인터뷰에서 상당히 불쾌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내부적인 이슈가 있었나 저도 좀 의심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파이를 상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소도 필수적으로 KYB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코어팀이 바이빗에게 이 중국을 거래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바이빗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당히 불쾌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너무나 많은 댓글,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 OKX 거래소는 20일 전까지 입금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한다. 그리고 너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네, 사실 OKX 거래소 좀 입금하는 건 전혀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일 전으로 굳이 입금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테스트용으로 조금씩 입금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시다면은 그렇게 미리 입금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잠시 있었던 이슈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많은 분들이 코어팀에서 OKX 거래소를 지금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런 공지를 내었다, 또는 그 이상의 추측을 내어놓고 있으신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안하시면은 기다려보시는 게 정답일 수는 있겠지만, 또 없는 이야기를 너무 과하게 지어낸다라든지 여기서 또 다른 추측을 내어놓는 것은 또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코어팀에서 공지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OKX 거래소를 겨냥한 이야기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좀 보고 있고요. 코어팀이 최근에 이 내부적인 이 메시지를 보면은 X나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서 코어팀을 사칭하는 계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계정들을 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코어팀이 지금 그런 메시지들도 개발자나 모더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고 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된 메시지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고 우디라는 인플루언서가 완전 잘못된 방향을 지금 짚었죠. 그래서 본인 X에 급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코어팀이 현재 OKX 거래소를 겨냥을 해서 경고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래소로 입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글을 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을 또 국내 유튜버 분이 이제 이것을 보고 또 그대로 읽어주셔가지고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긴 했었습니다.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자면요, 우디는 코어팀의 내부 소스를 얻기 힘든 인플루언서이고요, 그렇게 정보적으로 어떤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 우디는 아프리카에서 커뮤니티를 이끄는 리더십 이 있는 인플루언서에 가깝고요. 그래서 우디의 정보는 보면은 틀린 게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도 X에서 많이 정정을 해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게 과도한 해석이다, 그런 방향이 아님을 제가 댓글로 달아주었고, 우디가 그 부분을 인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너무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요, 지금 OKX가 지금 표적이 되었다, 코어팀에서 이미 경고를 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소문이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불안하시다 면은 입금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입금을 하셔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시도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 기준으로 해서 파이 네트워크 X 팔로워 수가 이더리움 X 팔로워 수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 순위를 보면요, 파이가 전체 5위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위가 BNB 1,400만이고요. 2위가 비트코인 750만이고 3위가 도지코인이 되겠습니다. 430만, 4위가 시바이누 390만이고, 그리고 그 다음 바로 파이가 되겠습니다. 370만인데요. 이제 오픈 네트워크로 성공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시바이누나 이 도지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충분히 지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 BNB만을 남겨두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X의 팔로워 수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이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 외부에서 이 서드 파티에서도 그 해당 프로젝트의 커뮤니티의 이 규모, 이 팬덤의 이 규모를 볼 때는 이 X의 팔로워 수치를 꼭 한 번씩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커뮤니티의 파워를 대변하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표가 높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결국 다 현재 시총 상위권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팔로워 수가 높은 이 계정들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지금 메이저 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파이가 이미 상장 전에 이런 프로젝트들과 이런 수치면에서 지금 유일하게 비상장 코인으로서 함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파이 커뮤니티의 파워의 잠재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어팀 엑스포스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0일 UTC 기준으로 오전 8시에 출시되는 오픈 네트워크까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앱과 유틸리티를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 포스팅을 보았을 때 제가 정말 이 파이코어팀을 리스펙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파이코어팀이 이제 오픈 네트워크 공식 발표를 했을 때 수많은 거래소가 파이에게 이제 달라붙었죠. 그리고 상장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통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재단이라면 그런 상장 파트너십, 또 상장 발표 또는 이 펌핑을 위한 여러 마케팅을 들어가는 게 보통일 텐데요. 파이코어팀은 이런 식의 단 한 번도 거래소를 언급한 적이 없었고요. 가격을 언급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오픈 네트워크 이후 어떤 파이 앱과 유틸리티를 사용을 하고 싶냐 이런 질문을 해서 이 파이의 중심 철학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리스펙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치 코어팀에게는 이 거래소 상장이라는 것이 파이 생태계 앱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것을 장기간 현재까지도 증명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딧에서 최근 파이 상장을 발표한 18개 거래소 리스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지속적으로 발표가 더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개가 충분히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OKX의 이 제한적 상장 공지를 보았을 때 과연 정말 메이저가 아닌 잡거래소에서 지금 온전하게 파이를 미래 상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런 거래소가 오픈 네트워크 전환 이후로 자유롭게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KYB를 통과를 해야 된다거나 코어팀의 오더를 그대로 수행을 해야만 이 상장 허가가 나는 그런 구조라면은 이 중 상당수가 상장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픈 네트워크가 어떤 거래소라도 여기에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여러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누구나 상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수많은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일정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상장 철회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